감사를 섞도록 하겠습니다. LH 기농기촌 주택단지 리츠 사업 현재 확인을 위하여 현지 확인 후 기청 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종문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교통과장 임종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예라 건설행정 담당입니다. 이명희 농업기반 담당입니다. 이호용 도로관리 담당은 그 부모님이 급하게 병원 진료 예약이 있어서 연가를 사용했습니다. 배재인 주무관입니다. 김영남 지역개발 담당입니다. 정혜성 선진교통 담당입니다. 과장님, 보고하기 전에 우리 오전에도 그랬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이거 다 공부를 다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듣고 하는 것보다 바로 질의에 나가는 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장 다녀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현장에서도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만은 LH 기농 기촌 전원주택 리스트 사업 때문에 과장님하고도 정서마을 주민들하고도 서로 의견이 있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의회한테도 공식적인 문서가 오죠. 이렇게 정서마을 주민 의견 수렴 결과문이라고 해서 다 사업에 대한 부당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저희한테 주고 마을 전체 주민들 이름으로 탄원서까지 이렇게 줍니다. 또다시 정서주민 요구사항이라는 것도 주고 하시죠. 그러니까 아까 현장에서 그 요구사항에 대한 것들은 서로 문답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크게 지금 중요시하게 있는 것들이 우회도로를 신설하고 현 도로 곡선 주로를 보수와 인도를 설치하라는 것들, 수원지 및 마을 재산권 보호 대책을 수립해달라는 것, 강서남 뒤에서부터 정서산 104번지와 104-1번지에 펜스를 설치하라는 것, 그 다음에 임대주택지 오표 처리 시에 주방 전체 및 5반 2가구를 동시에 설치해달라는 것, 임대주택지와 정서마을 뒷산 연접지에 경계 청량을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 주셨고 과장님도 수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가장 큰 게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 성격상 사실은 국도비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약에 한다 하면 농어촌도로 지정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된다면 기본적으로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저희가 이제 특별 교부세든지 아니면 경남도의 특별조정 교부금이든지 그런 것들을 좀 건의를 해서 좀 다른 사업들도 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또 아마 추진을 하게 되면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과장님이 예상하는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을 대충 다 들어주면 전체적으로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한 22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보상금 빼고 말씀하시죠. 보상금 포함해서요. 보상금 포함해서 22억 정도면 마을 주민들이 하는 것들은 대충 들어질 것 같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산 확보하는데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을 가타부타 많이 있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좁혀졌으니까 과장님은 마을 의견을 들어주시고 그 사업을 하고 하십시오. 그런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예, 협의를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1페이지 한번 보시죠. 1페이지에 각종 사업 용역 발주 및 활용과 17페이지 2월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같이 이렇게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유지 관련해서 용역 발주 및 2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안전진단이나 준설, 그리고 그라우팅과 사석 부설인데요. 혹시 노후화된 배수시설 정비 및 장비 교체 사업은 없는지요? 별도로 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 농업 기반 부서에 정비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수시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는지 알아들으셨고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화계에도 상덕과 카탄 소리지 두 개가 있는데 혹시 이곳 저수지 배수시설 밸브 스크루가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잘 모르십니다, 이거. 예. 근데 스크루가 하늘 방향으로 개폐되어 있어 비가 오면 바로 비를 맞아서 녹이 많이 썰려 있습니다. 밸브가 열리지를 않아서 농민들이 저수지 물을 급히 배수할 때는 애를 먹는데 대부분 어르신들이라 힘이 없어 밸브를 잘 달리지를 못합니다. 이런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수시로 면회 정비 계획을 봤습니다만은 아직 저희가 그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이게 밸브 스크루가 하늘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녹이 썰어서 안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돌려보니까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한번 점검을 해서 이게 교체를 한다든지 밸브 위치를 먼저 바꿔야 되겠죠.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거 하겠습니다. 예. 농촌은 인력이 정말 없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 하나하나 해결할 때 농민들은 행정을 신뢰할 것으로 압니다. 198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게 5개 강공물 활용 군정 홍보 실적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택시 광고 예산에 올해 1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버스 광고는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인가요? 택시는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버스는 광고비가 얼마 정도 올해 예산은 1,2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700만 원. 1,200만 원. 1,200만 원이요. 예. 예. 이게 홍보 내용들이 보면 전부 투자 유치 및 하동 홍보로 되어 있는데요. 예. 내년 엑스포를 위해서 일부 이 홍보 내용을 변경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올해 버스는 세계차 엑스포 홍보 문안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는요? 택시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이게 이 엑스포는 어떤 부서가 따로 하는 건 아니죠. 하동군 전체가 하동군이 처음으로 하는 차 관련되어 있는 거는 대한민국이 처음 하는 그런 엑스포입니다. 근데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 택시에 광고판을 달고 있는데 그 광고판을 적절하게 택시에 달고 대한민국을 누비면 광고 효과가 충분히 있겠다 싶은 그런 말씀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요. 자료 215페이지 행복택시 추진 상황입니다. 하동 군내 마을 수가 몇 개이며 마을 버스가 들어가는 마을이 몇 개입니까? 이게 마을 수는 319개니까 다 같이 알고 있는 것이고 마을 버스가 들어가는 마을이 몇 개입니까? 마을 버스 들어가는 마을. 그러니까 마을 버스라는 게 우리 군민 버스인 것이죠. 군내를 도는 버스. 예, 사실 다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예. 한 몇 개 정도 대충 들어가는 거죠. 한 250개 정도는 들어가는 걸로 아마. 319개 마을에서 250개 정도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 그 정도 네, 판단. 알겠습니다. 이게 현재 행복택시가 운행되는 마을이 55개 마을입니다. 예. 전체 17% 정도 되는데요. 행복택시는 부담 없이 마을 버스가 다니지 않는 마을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동군의 65세 노인 인구가 3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르신들이 마을 밖을 나갈 때는 기동성에는 제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촌 지역의 여건상
목적하는 곳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차량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을 버스도 일정 구간을 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입니다. 전 마을로 확대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의 복지 수준이 확실히 높아지지 않을까요?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전 마을에 다 들어가기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 버스가 들어가는 곳은 가능하기는, 마을 버스가 들어가니까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자연 마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자연 마을들이 버스 정류장하고는 어중간하게 떨어져 있어요. 그 노령화되어 있는 게 35% 이상 가까이 지금 와 있죠. 거의 대부분 행복버스라든지, 국내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분들은 자기가 운전을 하지 못한다든지 자기 차를 안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편하다는 것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자연마을에 우리가 행복택시가 좀 들어가는 것들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보라, 달라,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전에도 있어 왔던 것인 내용인데요. 예산 집행 시에 부정적인 방법으로 운행비를 받는 건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상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히 지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시장 분수는 5년마다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계획이 잘 되어 있으며 자료도 제출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 그거는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자료는 요구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들이 간략적으로 과장님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수지 스크루를 좀 정비해 달라는 것들, 그 다음에 행복택시가 좀 들어갈 수 있게끔 배려를 좀 해달라는 것들, 특히 택시라든지 우리 군내버스, 관광용 버스의 엑스포 간판을 이렇게 달라서 바꿔달라는 것들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예. 그건 저 꼭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검토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산이 크게 수반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택시는 예산이 수반될 거라고 봅니다. 확대하면 예산이 수반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향적으로 노인들이 이렇게 자동차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라서 특히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명석 의원님 아까 질의하신 거 이어서 저도 당부 좀 드릴게요. 아까 오전이 아니라 앞서 우리 현장에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예. 마을 주민들 의견을 좀 잘 좀 반영하셔가지고 예. 마을 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좀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잘 소통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질의 내용은 211페이지 해정교차로 및 교통선 설치 현황 요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하동군 관내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해정교차로가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설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다니다 보면 이 교통선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신호 대기하는 시간도 많이 줄고 하다 보니까 편리하게 잘 사용을 하는데 다른 거는 말씀드릴 게 없고 이 설계 과정에서 보면 어떤 식으로 기준이 있는지 법적인 기준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들어가는 입구가 또는 나오는 중간에 해전할 때 폭이 좁은 데들이 들어 있습니다. 학교 앞이나 이런 데 보면은 가운데 교통선이 있고 따로 인도교나 이런 거 설치하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구조물이 너무 가깝게 설치가 되다 보니까 차량들이 제대로 또는 가속도가 조금만 붙어 들어와도 사고 위험들이 있는 부분들이 들어 보여요. 그리고 또 실제로 또 민원 씨가 받아놓은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한번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조사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데는 이걸 좀 제거를 해주시든지 조금 폭을 넓혀 주시든지 해주셔야겠더라고요. 우리 하동에서 들어온 저기 입구도 보면 교통섬하고 그쪽 오른쪽에 있는 구조물하고 거리가 너무 가까워가지고 그러니까 구조물이 조금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차가 조금만 돌다 보면은 바로 부딪히게 돼 있더라고, 설계가. 예, 그런 부분들은 속도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속도가 조금만 붙어 있으면은, 거기 보면 스피드마크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좀 개선을 좀 해 주십사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어서 211페이지 회전교차로 및 교통선 설치 현황에 보면, 211페이지 맨 아래 하동호 비파상거리 회전교차로가 저기 초입에 있는 그 로타리가 맞습니까? 비파는 저기 그 공설운동장 가는 쪽입니다. 그러면 저기 초입에 있는 건가요? 그거는 신기교차로입니다. 맨 신규 교차로가 예. 저희가 이제 그 웨이트포에서 들어올 때는 로타리라는 게 인지가 돼서 예. 도는데 여기서 나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요새 지금 여기 국도공사 때문에 큰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나올 때 거의 저도 이제 운전해서 나오다 보면은 로타리라는 인식보다는 그냥 직진 차로처럼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속력을 많이 내서 오거든요. 그래서 우선 진입한 로타리의 차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끼익 하는 그런 소리, 뭐 클락션 소리가 울린다는 게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그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로타리에 대해서 이렇게 방향등이나 뭐 이런 거를 좀 보기가 뭐 물론 아름답지는 않지만 안전을 위해서 그 표시를 해놨는데 우리 하동은 뭐 관광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지 문화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교차로에 대한 인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소극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괜찮은데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신기 교차로에서 하동에서 이제 나가는 방향에 거기에는 뭐 방지턱을 하나 놔주시든지 아니면은 뭐 경찰서랑 같이 협의를 하셔서 CCTV를 해서 뭐 속도를 낮추게 하시든지 해야지 굉장히 제가 실질적으로도 겪었고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래서 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세워서 조금 위험해서 못 찍고 왔는데 한번 그걸 우리 담당 계장님이랑 과장님이 가보셔서 조금 우리 이제 예를 들면 그 로타리를 이용할 때 안에서 이제 하동분들이 나갈 때는 그 길보다는 이 안길을 우리 군청 앞로로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예,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우리 하동 국민도 그렇고 방문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안전하게 그 로타리를 이용할 수 있게 꼭 그거를 방안을 조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이상입니다. 김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하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구 의원입니다. 94페이지에 맞습니까? 악양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지에 예, 예. 이거 지금 몇 년도부터 시작한 줄 알고 계십니까? 19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년도, 예. 18년도부터 시작을 했을 것 같는데 지금 한 3년이 넘은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본 의원이 목욕탕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언제 악양에 언제 그거 합니까? 이런 몇 년이 전에 민원이 있어서 그거를 했더만은 작년 5월달인가 언제 한대 했는데 6월달인가 한대 했는데 안 하고 올해 또 물으니까 5월달에 착공한대 놓고 아직까지 소식한 게 이거 언제 착공해가 언제 그거 됩니까? 지금 공사 계약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곧 착공해서 아마 올 연말 안에 완공을 한다는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 완공이 됩니까? 예, 건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지금 주민들이 물으면 연말 안에는 완공이 돼서 사용할 수 있다고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니까 주민들이 예. 어째서 안 되느냐고 보면 물어서 사실 저도 잘 몰라서 대답은 못 했습니다만은 이거 좀 연말에는 꼭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하동군에 내년 엑스포 대비해가지고 111억 6,400만 원이 투입됐다는 걸 압니다. 그 도로 정비 개설을 위해서 주로 어떤 데이 도시계획도로로 갑자기 내년까지 111억에 혹시 몇 페이지? 아니 그거는 이번 예, 그 도시계획도로는 그거 내년 엑스포를 대비해서 예,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저희는 이제 그 엑스포 주변에 네. 대회장 주변에 화계 면사무소 앞으로 가는 우회도로, 네.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주변에 진입하는 도로들을 이제 그 정비하고 재포장한다는 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그 있습니다. 지금 다 돼 있잖아요. 이제 돼 있는데 좀 노후된 데는 네. 파손되거나 갈라진 데는 또 좀 재포장을 하든지 정비를 좀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 뭐 돈 쓸 계획을 갑자기 하면 안 되고 아니 내년에 엑스포 쯤 해가지고 좀 네. 깨끗하게 도로를 정비를 지금 해서 1년 남았거든요. 예. 거기. 갑자기 하면 안 되니까 그걸 예. 우리 하동군의 전체를 봐가지고 그 엑스포도 중요하지만은 노후된 예. 뭐 그들도 잘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상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개 까다로운 게 있어서 20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20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200페이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입니다. 이게 농림축산부로부터 공모 사업을 한 것인데 2020년도에는 이렇게 사업을 해갖고 실패했어, 그죠? 예. 공모해갖고 실패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군비 용역비만 싹 날렸습니다. 이제 올해 다시 이게 마지막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언제 이게 발표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경남도에서 농림부 제출을 했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농림부에서 심의가 있습니다. 그 농기부 심의는 지금 누가 가십니까? 이제 과장님이 가시는 겁니까? 이 추진위원들이 가시는 겁니까? 저하고 추진위원장, 면장 그렇게 4명이 지금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표는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 하십니까? 예. 그럼 추진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냥 같이 업으로 따라가시는 것이네요? 이제 위원장은 참석이 가능하고요. 평가장에. 위원분들은 참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겠죠. 예. 아니,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면, 작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 안 하지 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용역에서 탈락하면 무엇인가는 잘못됐기 때문에 용역을 타락을 합니다. 인근 우리 고성군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고성군의 용역이 좀 탈락이 되고 나면 철저하게 분석을 한답니다. 물론 우리도 철저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떨어진 것들이 철저하게 분석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이 과장님이 좀 더 한 번 더 아직 제가 안 갔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셔서 작년에 왜 떨어졌든지 어떤 걸 보완해야 되는지를 완벽하게 하셔서 이번에는 좀 가능하면 아니고 꼭 이게 성공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과장님, 계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247조. 우리 하동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올해 마지막 끝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그동안 활성화 사업 하시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은 하셨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2003년에 자랑채 부지 조성 착공 및 시장 가는 길 착공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 원래 사랑채 부지가 지금 주차장으로 돼 있죠? 예. 왜 그때는 게스트 하우스로 해가지고, 밑에는 북카페, 2층에는 제측 체험, 녹차 체험, 3층에는 게스트 하우스를 해서 하원님들이 오시면 주무신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게스트 하우스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명칭이 사랑채로 바뀌었습니다. 맞습니까?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예. 게스트하우스를 하면 안 된 데서 사랑채로 명칭을 바꿔서 했는데, 과장님, 그 사랑채 부지만 조성해놓고 주차장만 만들어놓고 건물은 안 지었죠? 예, 예. 왜 안 지었습니까? 그 변경 사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파악을 못 하셨죠? 그 내용을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은 어디다 썼습니까? 그 예산은 설계 변경이 돼서 다 집행이 됐습니다. 물론 그 예산에 설계 변경하고 사용하셨겠죠. 설계 변경돼서 사용하면 그거는 좀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이렇게 지금 앞으로 그 악양이나 정량 이런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할 건데, 군의원들이 이거 회의를 하면서 참석 안 시키는 이유는 뭐입니까? 우리 위원회의 말씀하십니까? 예, 위원회 할 때. 이게 활성화 사업 추진할 때는 계속 추진위원단에서 회의도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의원님을 뭐 참석을 시킨다거나 안 시킨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별도로 그게 지침은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뭐 참석을 못 하신 이유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군의원들이 이런 사업 하는데 참석을 하게 되면 입건 개입을 하는가 싶어가지고 참석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의원들이 입건 개입할 일도 없었고, 제가 그것 때문에 문의하는 게 아니라 사랑채 그 할 때 밑에 북카페 한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요즘 그 중학교 나와도 북이라 하면 그 책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 북카페에 대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북카페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북카페 하면은 과장님 우리 사랑채를 했을 때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이익 없는 이런 사업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히 북카페를 하면 그러다가 이리 차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만들 거다 싶어서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카페 하게 되면 다른 찻집들이 너무 많이 생겼는데 몇 개월도 안 돼서 문이 닫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이 그런 말을 했다 해서 다른 데 나와서 뭐 의원이 북카페도 모르더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장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는 이제 시가지 지중화 사업 마치고 난 다음에 하신댔는데, 시장 가는 길 사업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 경찰서에서부터 그 성당 있는 앞에까지를 기존 그 도로를 인도를 정비를 해서 정비를 그 시장 가는 길목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중화 사업하고 있는 거 경찰서에서 천주기 있는데 그 예, 교회까지를 예. 길로 다시 그 말을 갖다가 시장 가는 길 조성 사업이라고 명칭을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얼마였어요? 뭐 사업비를 말씀하십니까? 예. 사업비는 별도로 따로 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할게요. 과장님, 우리 그 노면 청소 차량 있지 않습니까? 예. 노면 청소 차량에 하면 우리 먼지도 이렇게 미세먼지도 이렇게 그 빨아들이는 그 차를 말하는 겁니까? 노면 차량이라는 게. 예, 그 차량 구입 목적이 그렇습니다. 네.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서 이제 먼지도 빨아들이고 청소도 하는 그런 목적으로 구입. 예, 그래 저도 이게 사실 우리 군에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임대해 온 줄 알았는데 군에 있다 하더라고 알아보니까. 예, 예. 그 왜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느냐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코로나는 코로나고 미세먼지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 그 차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먼지를 빨아들일 수 있는 청소 차량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하동에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계속 이거는 차를 운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2000년도에는 17건, 그 다음에 2021년에 7건밖에 차량을 운행 안 했다는 게 제가 너무 아쉬워서, 이
차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비용이 많이 든다고 예산이 좀 많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예산이 들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차를 샀으면 미세먼지 그 방지를 위해서라도 차를 계속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 부분은 비용도 비용입니다만은 저희가 그 환경과에서 이 이관을 받을 당시에 이제 그 운전기사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전문적인 기사가 필요로 하다. 그래 했었는데 이제 그 기사는 이제 확보가 안 되고 기존에 그 우리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 이제 버스를 운행 안 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하고 겨울 되면 제설 작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계속 저희가 이 운영을 하게 된다면 별도의 행정과에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별도의 인력이 운전하는 인력이 한 명 더 필요한 걸로 지금 그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많은, 우리 건강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리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활용을 정확히 해야 된다 보고요. 정말 이게 운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면 분명히 한 사람은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 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과장님께서도 행정과랬습니까? 행정과 하면 저희 의원들도 같이 힘을 보태서 한 사람 더 고용해서 정말 우리 하동구 내에 미세먼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 하도록 합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고요. 네, 그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어제라도 그 본 의원이 부군수님을 출석하라고 좀 했는데 부군수님 출석한다더니 또 아직 출석 안 했습니다. 이 어떤 것인지 그 좀 전문위원님 좀 불러주십시오. 왕강득 전문위원 좀 불러주십시오. 예, 왕광득 전문위원님 받은 데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왕광득입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시고요. 의회가 감사를 하면서 부군수님을 출석하라고 해서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 요청을 했는데 출석하지 않으면은, 뭐, 가태료 적용도 있습니다만은, 사전에 그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위원장으로 통해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또 그렇게 안 할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군수님은 마지막 날 우리가 출석 요구서를 지금 해놓은 것이죠. 네. 그런데 부군수님은 수시로 이렇게 업무 진행상, 감사 진행상 출석을 요구하면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출석을 요구했는데 안 나오시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한번 알겠습니다. 한번 대보십시오. 위원장님, 오늘은 끝났어요. 안 됐고, 예. 월요일 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좀 출석을 좀 시켜주십시오. 아니, 의회를 이거 어떻게 보고 이러는 겁니까, 이거? 아니, 하동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집행부에 답변해야 될 사람이 안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위원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예, 정영석 위원님께서, 어제도 계속 말씀하셨고, 또 오늘도 보훈수님 참석하시라 하셨는데, 집행부나 우리 의사과에서도, 정말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정영석 위원이 이렇게 했으면 집행부에다가 왜 참석 안 하는지를 알아보고, 또 우리 위원장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 거에 대해서 우리 의사과 직원들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전에 종합대책회의 때문에 부훈수님 참석 못 하셔서 국장님 참석하셨고요. 오늘은 창원에 스마트팜 관련해서 회의해서 못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부군수님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의사과에서는 집행부에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됐습니까? 오늘도 오면 끝나는 것에 안전이 안 나면 부산 갈 수 없잖아요. 이게 오면 부산은 당연히 아니고 당연하게 방금 위원장님이 해주셨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의사과 직원들은 집행부에다가 월요일날 꼭 보건수님 참석하시도록 전달하시고, 참석이 안 될 때는 왜 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불참 사유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연이은 감사 일정으로 피로가 많이 누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심신을 회복하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며, 다음 주 월요일은 산림녹지과, 산단조성과,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그때 식사를 사실에